네, 2001년도에 네. 닷컴 버블이 꺼졌거든요. 2000년도인가? 혹시 기억을 하시죠? 네네네네. 그 전에는 닷컴만 붙으면 막 아유. 주식가가 올라가다가. 그때 주식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뒤에 그냥 닷컴만 붙으면 막. 힘든 것도. 네, 그때 완전히 망했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은 그 이후에 그걸 치고 올라왔거든요. 아, 망한 친구들 다 정리되고 그렇죠. 그중에 살아남은 친구들이 이제 아주 압도적 강자가 된 거죠. 그렇죠. 페이스북은 200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회사 자체가.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후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런 혼란은 루나를 비롯해서 이런 혼란은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에 인터넷 붐과 비슷한 거죠. 진짜는 아직 안 나왔다. 그럼 이제 진짜라는 진짜는 말은 아직 안 나왔다고? 예, 네, 진짜라는 말이 이제 잘못 들으면 이제 비트코인이 대체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그 블록체인 중에 진짜 우리가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할 거는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그래? 다 실험 단계다. 오호. 다 실험. 비트코인은 플랫폼으로서 의미라기보다는 그 디지털 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네네네네. 예, 의미가 있고 아. 그거의 위치는 아마 도전이 안 될 거예요. 아, 최고의 그러면 어떤 그 코인이 숨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최고의 플랫폼은 아직 안 나왔다. 아, 플랫폼이. 예. 그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 네네. 쓰거든요. 지금 제일 유명한 친구가 그 이더리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 사실 이더리움도 내가 그때 그것도 살 뻔했어요? 그렇지. 난 정말 맨날 살 뻔하다 못 사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 코인들 중에 하나의 이제 대장형인 거고 말고 이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강력한 후보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한번 싹 시장 정리된 이후에 이제 뭐가 등장해도 등장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이더리움이 진짜다 혹은 뭐 이게 미래를 뭐 보장할 거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비트코인은 플랫폼으로서는 약간 부적합한 게 네네네. 제일 먼저 만들어진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느려요. 속도가? 속도라고 말하기보다 하여튼 둔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안전하긴 한데 엄청 둔합니다. 이번에 루나 사태를 나중에 천재들이 분석을 하겠지만 루나 네.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빨라요. 아. 그러니까 패깅이 이렇게 빨리 맞추려니까 루나를 미친 듯이 찍어낸 거예요.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평상시에는 되게 이루어왔는데 네. 패닉이 오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근데 비트코인은 공격자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한 게 뭘 반영하는데 몇 주 걸려요. 아, 그래요? 네. 반영하는데 몇 주가 걸리니까는 공격자도 지쳐요. 뭐 이렇게 쳤는데 아프다는 소리가 한 2주 있다 나오는 거죠. 아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단점이면서도 어쩌면 장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와요. 제 밑바닥에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하게 사용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이더리움인데 아직 진짜 플레이어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구글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각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코인은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원화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는 달러 있고 일본에 뭐 있죠? 엔화. 엔화 있습니다. 예, 중국에 위안화도 있고요. 네. 근데 각자 이제 화폐가 있어서 이건 중앙에서 통제를 하면서 해외에서 뭔가를 거래하고 할 때 모든 게 다 신고가 되고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비트코인이면 무슨 이런 코인들은 파악도 안 돼, 세금도 안 내, 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범죄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쪽으로 점점 부가 커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실제 실물 경제에 돌아가야 될 돈들이 다 걸로 가서 다 잠자고 있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세탁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범죄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세탁 것도 같은 좀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이 사실 이 친구들이 크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각국 정부들이 다 원치 않는 컨센서스가 있다면 그러면 이건 발전하기 힘든 건 아닌가.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직 부자가 안 된 거죠.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각국 정부가 좋아하기까지 했으면 제가 네. 진작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야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이런 공부를 저는 경영 경제를 공부했거든요. 네. 이런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달러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달러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폐를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네네네네. 비트코인이. 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음.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면 과연 미국이 이거를 막을 수 있었으면 안 막았겠냐? 미국은 못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래요? 미국이 알아요. 그래서 못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그 엘리트들이 되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머리가. 네네. 우리랑 좀 달라요. 네. 우리는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다라고 끝나는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우리가 없앨 수 없어? 그러면 적응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법들을 통과하고 있냐면 그럼 은행들이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한테 그냥 그렇죠. 코인 사업 하라고요? 그렇죠. 원래 거래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은행들이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금도 똑같거든요. 네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금도 금가락지 이런 거 누가 갖고 있는지 국가가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금괴를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네. 금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겁도 네, 줘요. 네,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이거는 소문인데요. 금이 없어요 국가들한테. 가짜 금을 막 파는 거예요. 금 가격이 막 올라가면 금이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실태를 안 알려주고 가짜 금을 막 팔아요. 근데 원래 가짜를 팔면 불법인데 금에 대해서만큼 예외예요. 미국 정부가 눈 감아줘요. 은행들이 가짜 금을 공매도 해도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아줘요. 그러니까 가짜금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뭐 가짜 도금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 그렇죠.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 이제 보관돼 있어야 될 그 그렇죠. 금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숫자상으로만 써 있는 금인데 그렇죠. 예. 이걸 막 팔고 사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 연준에 금이 얼마 있는지 얼마 전부터 보고가 안 돼요. 몇 년 전부터. 아, 그렇습니까? 근데 금 가격이 오르면 굉장히 큰 은행들이 금을 막 매도를 막 칩니다. 그래서 가격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다 파악이 되고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전, 4년 전에 세게 검토한 다음에 글로 방향을 잡았어요.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니 이미 흘러나오고 얘기한 있어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아시죠?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이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열었어요. 비트코인을 맡기면. 그렇죠.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걸 비트코인 가격 예를 들어 지금 4천만 원일 때 맡겼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한 2천만 원 떨어져. 네. 그럼 담보가 이제 많이 훼손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시 담보 비율이 있겠죠. 뭐 우리가 집 살 때도 담보 비율이 있으니까. 그보다 훨씬 좀 낮은 비율이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보다 떨어지면 청산시켜 버리겠죠. 형님 지금 잘 못 따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판단이?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아니 왜냐면 내가 주식 경력이 30년이니까. 그죠? 잘 오고 계신 거죠? 알고 있죠. 저만 신난 거 아니죠? 아니 나 얼마든지 저도 신나고 있고. 네. 비트코인 이제 시작한다고 쳐요. 어쨌든 조금은 싸게 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몇십만 원대 한참 뭐 쌀 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리면 한참 가다 이제 2천 몇백만 원대 막 찍고 그렇죠. 3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기다가 다시 최고가 한 7, 8천 가지 않았습니까? 8천까지 갔죠. 8천 갔다가 지금 한 4, 5천으로 떨어졌 4천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요 정도면 아직은 한참 더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는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뭐 한 1,000만 원 혹은 뭐 5, 600만 원 요 정도면 사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정도까지 갑니까? 1,000만 원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전고점 미만으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전고점 미만. 네, 그러니까 전고점이 2,500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만 원 미만으로 그 정도면 아마 가도 거의 마지노일 거다. 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면요. 내려가면 못 삽니다. 내려가면 못 산다고? 네, 못 사요. 내려가면 이게 루나 때도 우리가 봤지만 더 겁나는구나. 이게 마치 발이 땅이 안 닿는 데서 헤엄치는 거랑 비슷한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 주식회사보다 알지. 네. 그러니까 너 내려가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내려가면 못 사고요. 사실은 올라갈 때 삽니다. 다 그렇죠, 거의 그렇죠. 대부분. 맞아요. 올라갈 때 사서 물리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때. 물린 다음에 공부하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장기 투자 시작되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아마 가격을 뭐 우리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아마 전고점 밑에까지 가는 일은 거의 힘들 것 같다는 게 이제 우리 작가님의 생각이신 거고. 근데 나 이거 좀 말해. 나 맨날 들어도 모르겠어. 채굴. 네. 단어 좀 설명 좀 해줘요. 채굴. 인제 채굴 얘기. 채굴. 아니 진짜. 채굴. 왜 비트코인이 전고점 미만으로 내려가기가 어렵냐면요.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다가 이렇게 반감이라고 돼서 채굴량이 줄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 가격에 채굴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가격에 4천, 5천만 원에. 이 가격에 채굴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술 작품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아키텍처가 예술인데요. 채굴자들이 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수학 문제 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컴퓨터가 하고요.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건 아니고. 뭐 그럼 그렇죠. 컴퓨터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그냥 막 난수표를 막 쏘는 거예요. 모두 평등해요. 용량이 센 놈이 이기는 건데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채굴이 된다는 걸 예측을 하죠. 워낙에 방대하니까. 전기요금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식칩을 바꿔줘야 돼요. 아식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게 특화된 칩인 거죠. 비트코인 채굴에 맞게끔. 네. 엔비디아가 이런 데서 만든. 아, 네, 뭐 그래픽 카드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인가요? 네, 네. 네. 근데 그거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그걸로 계속 네. 뭔가 하여튼 숙제를 이제 하면 네. 조금씩 이제 비트코인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네. 이제 채굴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이면 음.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데 거의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채굴기를 켜가지고 3천만 원에 채굴을 할 수 있다면 1,000만 원 벌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채굴기 더 돌립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지금 4천만 원에 채굴하고 있었는데 3천 떨어지면 스위치 끕니다. 아, 그렇죠. 채굴하는 것보다 이게 더 돈 들어가요. 채굴이 끕니다. 그래서 채굴기를 껐다 켰다 해요. 그래서 시장 가격에 채굴 가격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고점 미만으로 안 내려가냐 하면 지금 3천만 원 이상에서 채굴한 사람들이 지금 벌써 2년 동안 쌓여 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자기 코인을 손해보면서 내놓질 않죠. 워낙 망할 거면 이제 나중에 내놓지만. 아, 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전고점 이하로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걸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채굴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코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기를 갖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채굴 작업 자체는 이름을 잘못 줬어요. 이게 채굴 그러니까 꽃갱이가 막 생각나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2000년도 초에 우리나라 리니지를 막 미친 듯이 할 때 게임을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이제 고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고생을 중국의 PC방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마이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 리니지 채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리니지를 채굴하는 걸, 리니지 아이템을 단순한 채굴이라는 단어가 이게 안 맞는 단어다 결국에. 그러니까 한글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리니지에서 온지도 모르고 이제 그게 중국 PC방에서 온 말인데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닝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곡괭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채굴 작업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조선왕조실록을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의 사관들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왕조실록하고 블록체인은 뭐가 다르냐 하면 조선왕조실록은 대빵이 있어요. 대장이. 원본. 그렇죠. 왕이 이렇게 임명을 해요. 네가 대장이야. 그럼 얘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원본이 되는 건데 블록체인은 원본이 없어요. 네네네. 원본이 없이 서로 빙고 게임 하면서 10분마다 경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의 네네네네. 경우. 그래서 먼저 내가 완성했으면 손을 딱 들으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어서 쓰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여러 기록관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채굴은 채굴은 사실은 기록자인 안 거예요. 채굴 말고 그러면 컴노 어때? 컴노. 컴노? 컴퓨터 노가다. 검증하다. 별로예요. 그렇지. 그것도? 그건 좀 약간 네, 좀 별로고. 촌스럽고. 네.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어때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 이걸 공증 과정이라고 합니다. 공증. 공증. 예,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가서 무슨 서류가 이게 진본임을 공증받잖아요. 아.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진본이다라는 걸 공증하는 거예요. 아. 이 거래가 진짜 거래다, 가짜 거래가 아니다라는 걸 공증하는 거죠. 아, 내가 다시 한번 그래요? 물어봐. 네? 다시 아, 한번 물어봐. 자, 우리 보성 형님이 보실 때 채굴이란 말 안 맞잖아요. 네. 이 안 맞는 말을 좀 대체할 좀 제대로 된 단어 뭐가 있을까? 형님이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상력으로.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공증. 공증이요? 우리가 왜 어떤 의미죠? 공증이 가장 그 연산을 해볼 때 네. 가장 그래도 이게 우리가 변호사들이 말씀하신 최고의 어떤 공증 공증이란 말이 아무튼 제일 잘 맞아. 아, 이렇게 떠먹여져도. 아 이거 모르겠다. 네. 공증. 그 코인에 대한 관심은 정말 뭐 꽤 특히 20, 30대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많이 하죠.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부동산 내 지금 하긴 힘들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코인 특히 이제 여러 코인들을 보면 등락폭이 워낙 이제 뭐 10배, 50배, 뭐 100배 막 가니까 이거로라도 나의 한번 불을 읽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요 분들 그렇죠. 비트코인 누구나 다 비트코인 하는 게 아니잖아. 코인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코인에 계신 분들은 또 비트코인에 재미없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등락이 네,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코인도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 또.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그러면 끝으로
일단 뭐 5년 정도 놓고 이제 투자하시는 건 이제 비트코인 얘기인 거죠. 네네. 다른 코인도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다른 코인은 위험하죠. 다른 코인들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대부분 하고요. 네. 알트라고 하거든요. 알트. 이제 얼터너티브 네네. 코인이라 그래서 알트 코인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실제로 1000배 이렇게 돼요. 네. 어떤 것들이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알트 코인을 하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 코인에 대해서. 아, 공부가 필요해요? 아유, 굉장히 어렵죠. 가장 쉬운 게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오늘 저희가 코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 형님은 코인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오늘도 아닙니까? 저는 그 사실은 뭐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네. 제가 처음에 못했던 500만 원이 오면 400만 원, 500만 원 오면 생각을 좀 해볼까. 저는 지금 가격에서 아직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400만 원까지 보겠다. 저는 한 500만 원. 500까지는 내가 살짝 100만 원 더 줘서 500만 원 정도 오면은 내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정영준 씨는 저요? 네네. 저는 하려고요. 오. 네. 아직 안 했다가 저는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아주 했구나. 알트를 살짝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살짝. 네, 비중은 뭐 굉장히 적은데 해봤는데 마이너스 지금 한 60%? 아이고. 네. 그래서 많이 된 거지 뭐 가볍게 얘기를 해. 거의 반토막 된. 반토막. 그러면 비트코인 안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저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코인 할 거면 야, 비트코인 거 뭐 1, 20% 그걸로 내가 뭐 하러 하냐. 좀 세게 가보자는 생각이었는데 비트코인 1억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제 좀 한번 바꿔보려고. 비트코인 좀 한번 가볼까. 네, 지금 고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얼마까지? 500만 원? 500만까지 아니고 내가 볼 땐 저는 3천에 들어갑니다. 조금 3,000. 한 2,500? 2,500? 많이 올라오셨네. 저는 3,000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코인의 미래. 과연 우리 작가님 예상하신 대로 10년 후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역전당하는 시대가 올지 그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오태민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코인 혹시 많은 젊은 분들이 지금 막 좀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좀 MZ 세대들 잘 좀 잡아주시고 코인 투자의 올바른 길을 많이 좀 제시를 해주시기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하십시오. 네. 예, 젊은이들에게. 네, 비트코인은 다가온 미래지만 그 바로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 보입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컨텐츠는 우리 오태민 작가님의 클래스 2, EBS 클래스 2 12개의 강의를 보시는 가장 확실한 공부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오태민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